예, 안녕하십니까. 16회 과정으로 진행을 할 텐데, 혹시 제 수업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왜냐하면 다른 강사분들하고 체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과목을 이렇게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그 과목들은 조금 이제 파트가 좀 여러 책에 관계없이 좀 정형화됐다 할 수 있는데, 이 과목은 책들마다 그 배열과 구성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혼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100% 강사 책임입니다. 어떤 체계를 안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자기 책 순서대로만 하면은 이건 조금 뭐랄까 학생들을 좀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지 않게 해드리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강사분들 중에는 자기 책이 전부니까 내 순서대로만 해,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틀은 그러면 우리나라 1세대 선생님들 지금 다 은퇴하셨겠죠. 결국 그분들의 제자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배열을 좀 더 따랐다라고 할까요? 그럼 왜 순서가 처음부터 조직을 하고 있느냐? 강론이 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행정법 이렇게 공부하실 때 강론은 총론의 약간 플러스 알파 느낌인데, 행정학은 이 강론을 잘해야 총론을 잘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네요. 그만큼 분량으로 보더라도 그 6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정책 파트에서 정책 수단으로서 규제, 공기업 이런 부분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분량을 좀 확보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거기까지 총론에 넣는다면 당연히 반반 정도? 그런데 최근 출제 개형은 어떠느냐? 행시 기준으로 인사적용론을 이렇게 따로 보기 때문에 작년 행시에서는 이제 조직 인사가 제목까지 직접 안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그 파트를 잘하면 총론도 그렇고 관료제 자체는 총론일 수도 있고 조직 강론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호환성은 있지만 대놓고 직접 나오진 않았다. 그럼 올해는 어떠느냐? 제가 출제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인사가 안 나온다고 장담은 못 하겠고, 또 총론과 관련된 파트가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협업이거든요. 협업은 부처 간 협업도 있지만 관민 간의 협업, 이 측면이 포괄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강론 레벨에서도 좀 준비를 좀 잘 돼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잘 적겠죠. 그리고 이제 이 편제는 좀 전통적인 편제여서 그런데 전제정부가 원래 이제 조직 파트에 있었습니다. 행정학 책에서 조직 관리, 정보 관리, 지식 관리, 이런 관리적 맥락에서 인사적인 관리가 또 재원적인 관리가 아닌 것들은 과거의 책에서는 조직 파트에 있었어요. 전도운영의 책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조직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학은요, 뭐랄까 정체성이랄까요? 그렇게 말씀을 거창하게 들어본다면 관민 간의 역할 분담 이전에 정부 내부의 일처리 방식, 이게 행정학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조직 내부의 논의를 소홀히 해버리면 당연히 대외적인 측면은 사회학, 정치학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을 다루는 경영학, 경제학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정부 조직 내부의 일처리 방식,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요, 일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정부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연과 외부적인 측면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요즘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을 뿐, 결국은 정부 내부의 논의를 탄탄하게 잘 해두시는 게 그런 답안에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강론이 조금 관련된 것들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본다면요, 오늘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내일 시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총론 중에서도 제 기준으로 공통 분모인 이렇게 주요 이론,
쭉 있잖아요. 과거부터 쭉 있는 그런 시퀀스. 그리고 가치, 뭐 이런 등등을 내일 미리 배부를 하고 이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인사, 재무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특히 정책 일반론과 규제 공기업, 그게 정책으로 수단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거버넌스, 뭐 정부 역할, 정부 규모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NGO도 그때 주로 다룰 겁니다. 예. 좀 익숙한 부분을 나중에 하자. 예.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부분을 미리 좀 하는 게 좋겠다. 특히 뭐 말이 약간 늘어지고 있는데 재무가 오래 안 나오면 이제 곤란하겠죠. 예. 솔직히 곤란하다고 보는데요. 재무가 인사조율로 빠진 것도 아니고 그 파트는. 예. 그래서 그 재정부가 안 나오면 제가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행정고시에서 행정학을 없애버려라. 이거 시험도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올해 무조건 재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좀 빨리 하자. 진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좀 빨리 하시게 좀 더 하겠다. 예. 마지막에 이제 허덕허덕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잠깐의 그 비율을 말씀드렸었고 어떤 순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파트에서 제가 일처리 방식이라고 했는데 일처리 방식의 핵심이 요즘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런 전자적인 그런 그 도움을 받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별도로 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전통적인 편제상으로 본다면 조직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도 조직에서 안배를 했다. 물론 이제 민간과의 어떤 관련성 측면의 내용까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총론에서 나중에 함께 또 다루게 하겠다. 마무리를 하겠다 그때. 예. 그래서 너무 정보체계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너무 쑥 들어가지 않게 적정 그 수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그 파트는 또 그 파트만의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개관을 해보고 오늘 시간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면 이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당연히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먼저 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파트는 맨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41페이지 거기 네모 두 번째 부분인데 뭐 일부 어떤 그 자료를 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부 조직 디자인, 이 디자인을 설계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 영어를 이렇게 설계라고 번역하시는 게 보편적인데 요즘 분들은 이렇게 영어식 표현도 좀 선호하시더라.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혹시라도 이런 설계를 들었을 때 구조적인 측면만 떠올렸다면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 약하신 것이다. 예, 디자인은 구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 그 구조 설계는 그게 이제 개편이죠, 개편. 다시 구조를 재설계한다? 그게 개편으로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